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걱정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지 않으시나요? 결혼을 해도 취업을 해도 독립을 해도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나? 혹시 마음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간섭인가? 이 미묘한 경계에서 부모는 늘 흔들립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지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거리를 유지하며 어떤 말과 태도가 도움이 되는지 오늘 그 답을 사례별로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손 모아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손으로는 놓아도 마음으로는 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 바로 성인이 된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함께 보듬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이 낭독은 당신의 마음이 한 겹씩 부드러워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첫 울음, 첫 걸음, 학교 가는 작은 손, 그 모든 시간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아기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걱정의 씨앗이 됩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때때로 사랑이 변형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아이를 감싸는 힘이라면 걱정은 불안을 씌워 부모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착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정인가? 성공인가? 남들보다 나아 보이는 삶인가? 혹은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아이에게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까?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 실수는 부모가 대신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옵니다. 집은 언제 살까? 직장은 괜찮을까? 결혼은 언제 할까? 이런 생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의 마음을 돌보라. 예상하지 못한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경청.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고부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편한 속도로 말해줘.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도움과 간섭의 경계.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스스로 부딪혀 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자립을 막습니다. 셋째, 나의 삶을 돌보기. 자식 걱정에 하루를 다 쓰지 말고 자신의 인생도 챙기세요. 산책, 취미, 친구와의 대화. 부모의 행복은 자식에게도 큰 안정감입니다. 이제
잠시 짧은 명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들이쉴 때는 사랑, 내쉴 때는 걱정 내려놓기.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며 5번 숨을 이어갑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혹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내려놓기란 단번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연습 하나가 내일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도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방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욕심이 아닌 지지, 불안이 아닌 응원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면의 불안, 비교의식, 사회적 압박을 들여다보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걱정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3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내면의 불안, 비교의식, 그리고 사회적 압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의 가난 혹은 불안했던 가족관계, 예기치 못한 실패, 외로움, 상처. 과거 경험들은 자식의 삶을 통해 반복될까봐 미리 걱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자식의 경제적 안정에 유난히 신경을 씁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혹시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걱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삶은 내 삶과 다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아이가 반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거의 경험을 자식의 미래에 덮어씌우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배워야 할 첫 해방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지 자식이 걸어갈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걱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친척 아이는 취업했다더라. 옆집 아이는 결혼했다더라. 누구네 아이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우리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에 뒤처지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남의 아이와 비교할 이유가 없다. 비교를 떠나면 불안도 사라진다. 비교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아이가 가진 강점, 내 아이만의 속도, 내 아이의 삶의 시계는 단 하나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계로 아이를 재촉하고 재단합니다. 아이의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꽃도 각자 피어나는 계절과 온도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의 때를 인정하는 순간 걱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 바로 사회적 시선입니다. 애가 아직도 취업을 안 했다고. 결혼은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야. 이런 말들은 부모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마치 자식이 사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모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누가 정한 것일까요? 누가 정해 놓았을까요? 결국 남이 어떻게 보는가? 이 하나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기대를 씌우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걱정과 한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의 감옥문이 열린다. 자식은 남이 보기 좋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얼굴일 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안, 비교, 사회적 압박은 모두 밖에서 온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불안해서 그렇구나. 내가 비교하니까 그렇구나. 남의 시선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됩니다.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려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짧은 마음 관찰 명상.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다봅니다. 들이쉬며 내 마음을 본다. 내쉬며 걱정을 가볍게 한다. 한 번 더 들이쉬며 나는 괜찮다. 내쉬며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간다. 숨은 늘 지금 여기에서 흘러갑니다. 부모의 걱정도 결국 이 숨처럼 내려놓으면 사라지고 놓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을 알아차렸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전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과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대화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심을 낮추고 경청의 분위기를 만드는 말들을 먼저 연습하세요. 읽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호흡은 느리게 한 문장마다 1, 2초 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 내 속마음 듣고 싶어.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편안하게 얘기해 줄래?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내 편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고 싶어. 이런 문장들은 충고나 지적으로 시작하는 문장보다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3단계로 연습하세요. 온전히 들어주기.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감정 반영하기.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요약하기. 그러니까 지금은 일이 불안해서 스트레스가 크고 결정해야 할 선택이 부담스럽다는 말이구나. 짧게 요약해주면 상대는 들렸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주고 싶겠지만 먼저 들음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도움과 간섭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말로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들을 낭독합니다. 천천히 상대가 숨 쉴 시간을 주며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요청하면 도와줄게. 먼저 내가 시도해보고 필요하면 말해줘. 조언을 원하면 말해줘. 그냥 들어주길 원하면 그렇게 할게. 이 문장들은 자식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말입니다. 선택권은 성장을 돕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안전 문장을 연습하세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지금은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상태인 것 같아. 내 감정이 커졌어. 조금만 숨 돌리고 다시 얘기하자. 타임아웃은 도망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휴지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관계를 결정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은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 기분을 먼저 말해줘. 그 다음에 함께 해결해보자. 회복의 말은 상대의 위축을 풀어줍니다. 위기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절차는 불안을 줄입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확인하세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어떤 돈이 부족한 거야? 사실 확인 후 감정을 읽어주기. 많이 불안했겠구나. 실행 가능한 작은 계획 세우기. 먼저 한 달 생활비부터 점검해 볼까?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같이 찾아볼게. 경계 설정.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 계획을 함께 세우자. 단계는 부모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례 1. 취업 스트레스와 부모의 과잉 간섭. 요즘 20대 자녀들 취업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마음이 더 급해요. 우리 애가 잘 지내나? 밥은 먹나? 우울해지진 않았나? 걱정이 넘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아이는요. 그 전화가 사랑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도와주려는 마음인데 자식은 간섭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아니, 내가 걱정이 됐어. 내가 너무 자주 연락했지? 앞으로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연락할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훅 가볍게 해줍니다. 실전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무 그랬구나 하고 사과와 인정부터. 둘째, 연락하는 방식과 횟수를 자식과 함께 정하기. 셋째, 도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라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사례 2. 경제적 곤란과 부모의 지원 문제. 성인이 된 자식이 갑자기 실직을 하면 부모 입장은 정말 복잡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또 이렇게 될까? 이러다 계속 의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마음 한편에 계속 남지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불안과 분노가 쌓여요. 이럴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이번 달 생활비는 도와줄게. 근데 우리가 계속 무제한으로 도울 수는 없잖아. 우리 같이 자립 계획을 세워보자. 다음 달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는 따뜻한 제안입니다. 포인트는 3가지. 첫째, 사실 확인. 둘째, 조건부 지원. 셋째, 외부 도움 연계 구직센터나 상담기관 등. 사례 3. 연애 결혼 문제와 부모의 불안. 자식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부모 마음은 또 복잡해집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크거나 문화나 배경이 다르면 걱정은 더 커지죠. 부모는 사회적 시선과 안전을 걱정합니다. 반면 자식은 내 행복은 내가 고른다고 생각하죠. 세대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내 선택이 걱정되는 건 맞아. 그치만 그 마음의 뿌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더 천천히 알아가고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부모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톤은 반대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도 아닙니다. 조건부 수용이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사례 4. 중독 의존 문제 알코올 도박 등. 이건 정말 큰 충격입니다. 가족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부모는 분노, 수치, 죄책감, 걱정,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냉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올라오지만 우리가 먼저 사실을 정리하자. 어떤 빚이 있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 중독은 혼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5. 부모 간의 의견 불일치.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한쪽 부모는 이제 애는 다 컸으니 간섭 좀 줄이자 하고 다른 쪽은 아직도 챙길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자식에게 전달되면 아이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이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버리죠. 부모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 아이의 행복.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선 작은 원칙 하나만 정하자.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부모끼리 사적으로 협의하고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기. 공통 원칙을 하나 정하기. 필요하면 부부 상담도 검토하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부모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그건 부모라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걱정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부모에게는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부모에서 지켜보고 지지하는 부모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힘든 날, 마음이 무거운 날 언제든 찾아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